네, 안녕하세요, 승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과생이지만 IT 산업에서 12년 차 몸담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사업 기획부터 투자 유치까지 다양한 직군을 해왔으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그리고 싱가포르 취업까지 다양한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문과생으로서 여러 IT 기업에 근무하셨는데 어떤 업무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SI 대기업에서 사업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M&A를 맛보면서 M&A 컨설팅 업까지 이제 해보고 그 다음 스타트업에 몸 담으면서 투자 유치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IT 기업에서 스타트업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IT 기업에서 신사업 기획과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경험하셨는데 IT 관련 전문 지식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네, 제게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최대한 개발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또는 개발자 친구들을 회사에서 사귀어 둡니다. 그래서 개발 관련해서 좀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고 또 아니면 제가 따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IT 개발 지식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IT 개발 지식을 문과생이지만 최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T 커뮤니티도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커뮤니티들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스타트업 커피 모임이라는 스타트업 모임을 하면서 개발자 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트레바리에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그 독서 모임에 나가서 또 개발자 분들을 만나고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사실 제가 팀이 스타트업 투자팀이다 보니까 개발자분들과는 많이 이야기할 일이 없는데 회사의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서 개발자분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레바리 모임에 초보자들이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그 트레바리에 그 스타트업 모임에 가보시면 스타트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초보자시거나 아니면 대학생이셔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IT 기업에도 문과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가 많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아쉬워서 저도 브런치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IT 프로젝트를 쭉 살펴보시면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직군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서비스가 처음 개발되기 전에 기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서비스 기획을 하는 것도 대부분 문과생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직업이고 또 그 이후에 개발이 시작되면 개발을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까지 해서 모두 비개발 직군으로 IT 전공자가 아니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 서비스의 사용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또 브랜딩 등을 담당하실 분들도 대부분 그 비개발 직군이기 때문에 문과생 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IT 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 경영기획부터 사업관리, 사업기획 등 되게 다양한 직군들의 업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IT 기업에도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문과생들이라면 IT 관련 역량은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문과생들이 IT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나 대외 활동을 통해 쌓아야 하는 역량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IT 관련해서 그런 지원하시는 열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경험에 한 부분이 제일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턴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 등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렵다면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QA라든지 등의 사실 다양한 아르바이트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IT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이마저도 좀 찾기 어렵다면 사실 노코딩 툴을 이용해서도 개발이 없이 문과생들도 충분히 개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고 개발을 해보신 후에 노코딩 툴로 개발을 해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을 유입해보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시면 어떻게 IT 프로젝트가 기획이 돼야 하고 또 서비스가 운영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외에도 역기획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출시된 서비스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내가 이걸 서비스를 기획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일련의 과정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해보시면 아마도 이제 내가 기획자라서 내가 마케터로서 어떻게 이 직군을 해 나가야 할지 자소서에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코딩 툴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노코딩 툴을 사용해서 스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윅스여서요. 윅스는
그 개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웹사이트를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믹스를 사용해서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뭐 간단한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스펙을 쌓은 다음에 IT 직군에 지원할 때 이력서도 작성을 해야 되죠. 이력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력서가 자유 형식이라면 IT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충분히 표현하고 싶은 역량 또는 경험 등을 하이라이트로 첫 부분에 한 세네 줄 정도 요약해서 쓰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약 마케터였다면 내가 로아스를 몇 프로 이상 상승시켰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HR이었다면 내가 몇 프로 리텐션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또는 내가 만약 영업 직군을 했었다면 내가 KPI의 뭐 몇 프로 이상을 달성했다든지 이렇게 수치로 최대한 표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IT 회사에서 되게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많은데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노코딩 툴로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등의 개인 프로젝트들을 충분히 담아서 어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소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소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은 개인의 스토리를 최대한 엮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회사의 비전에 공감했다는 이야기나 뭐 회사의 미션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무진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이나 또는 나의 역량이 어떻게 이 회사에 또는 이 산업에 이 직군에 적합한지 또는 내가 왜 얼마나 이만큼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지원 동의에 어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원을 뽑기 위해서 자소서도 많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자소서가 있을까요? 네. 다양한 직군의 자소서를 많이 검토했었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를 뽑을 때 그 자소서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디자이너분이 저희의 서비스가 유명하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운받아서 써보시고 이제 개선점을 적어서 그 지원 동기에 써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서비스의 타겟 고객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층에 맞게 이런 풍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점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을 드렸는데요. 그때 정말 오셔서 제 역할을 잘해주시는 그 디자이너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자소서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는 나의 스펙만을 좀 펼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역량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을 담으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제일 좋죠. 이렇게 개인적인 스토리가 엮여졌을 때 정말 진정성이 드러나고 또 그 부분들을 실무진들은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자소서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자소서는 논리력이 떨어지는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장과 뒤에 뒷받침하는 사례가 연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라고 첫 문장을 시작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사례는 제가 침착하게 뭔가를 완수했던 경험에 대해서 썼던 그런 지원 동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은 첫 번째, 이 사람이 논리력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두 번째,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지원 동기를 완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면접관으로서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면접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네, 면접을 저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면접관으로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면접에 대한 꿀팁을 잠깐 드리자면, 아무래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산업에서는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그 프렙 구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그 다음 다시 포인트 이렇게 처음에 내가 어떤 포인트로 이 직군에 지원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 그것에 관련된 사례를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사례를 잘 엮어서 설명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 내 포인트를 설명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고 면접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을 많이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면접자도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은 많이 아시는 기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이야기를 엮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신이 잘했던 점, 아니면 자신이 뭐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든지 좋았던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영웅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영웅은 일반인이 영웅이 되었을 때 더 스토리가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약점이나 아니면 자기가 실패했던 점,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이 산업에 기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되게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대입 실패로 힘들었지만 그때 게임을 통해서 그 사회화되고 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게임 업계에 오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이 그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고 했을 때 크게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더라도 좀 더 남들과 다른 스토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